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전시용이 된 중국의 여자 아나운서 인체 신비전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던 미스스한 이야기는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는 팀이 만든 채널이죠. 그런데 저희 책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은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책 구매를 해주신 분들 대상으로 다같이 모이는 자리,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팬미팅과 북콘서트도 기획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출판사와 이야기를 해서 이벤트도 열 예정입니다. 예약 구매를 해주신 분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고, 개인적으로도 이벤트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예약 판매를 받는 중이니 링크를 통해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점 링크는 프롤로그와 같이 댓글에 적어 두도록 하죠. 저희 책을 말하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미스스한 이야기도 기회가 된다면 책으로 한번 엮어보고 싶습니다. 잡소리가 길었네요. 바로 시작해보죠. 여러분 혹시 신비해졌다라는 드립을 알고 계신가요? 신비해졌다는 2010년대 중국 정부에 반하는,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죽으면서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오늘의 주제인 인체의 신비전 음모론과 함께 등장한 드립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의 아나운서 장웨이제가 사라진 뒤 죽어서 인체의 신비전의 전시물로 등장했다는 건데, 전시회의 이름이 인체의 신비전이기에 실종되거나 사라지면 신비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일단 인체의 신비전 사건은 음모론이자 미제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체의 신비전 사건, 장웨이제 사건은 단순 음모론으로만 보기에는 의심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늘 이야기는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지만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채널에 보시라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먼저 인체의 신비전이 도대체 뭔지부터 이야기해보죠. 인체의 신비전은 독일 해부학자 군터 폰 하겐스가 만든 전시회입니다. 1995년 일본에서 열린 바디월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는 전시회이죠. 한국에서도 열었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갔다가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네요. 인체의 신비전은 진짜 죽은 사람의 신체를 전시하는 전시회입니다. 관에 누워있고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호러 체험 수준이죠. 한국에서 인체의 신비전이 열렸을 당시에는 좀 와전되어 알려져서 과학과 교육적인 목적의 전시로 알려져 성인들은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방문했던 전시입니다. 주최자인 군터 폰 하겐스까지도 놀라죠. 물론 주최 측에서는 다른 국가에서 전시를 열 때도 과학과 의학을 이야기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인체의 신비전을 전부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든요. 2018년에는 스위스에서 인체의 신비전을 금지해버리기도 했죠. 프랑스에서도 열자마자 항의를 받고 즉각 중지되었고요. 해외에서 인체의 신비전은 취향이 이상한 놈들이나 보러 가는 엽기적인 전시회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유국가들에서 도덕적인 문제야 있지만 성인만 볼 수 있도록 하면 그만인데 왜 국가까지 나서서 전시회를 금지했을까요? 엽기쇼라고 해도 분명히 수요가 있는데 말이죠. 이유는 인체의 신비전에 사용된 신체들의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군터 폰 하겐스는 신체들은 전부 생전에 기증받은 것들이며 인권상 도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장 미국에서 열린 인체의 신비전에서 뉴욕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대부분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죠. 심지어 관계자를 통해 중국인 수감자 혹은 사형수의 시신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 의심이 아니라 주최 측도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었죠. 검찰의 수사 후 미국에서 열린 인체의 신비전에는 이런 문구까지 붙였거든요. 본 전시회는 원래 중국 공화국이 수령한 중국 시민의 유해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화국은 중국 감옥으로부터 시신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사는 여러분이 관람하시는 인체 유해가 중국 내 수감자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중국에서 온 출처 불명의 신체들인 건 알겠는데 이게 중국 아나운서 장웨이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중국 세계의 음모론으로까지 불리는 걸까요? 중국에는 보시라이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있다기보다는 현재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 중이기에 있었다가 맞겠네요. 보시라이는 시진핑이 주석이 되기 전 차기 주석으로도 유력했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이었죠. 보시라이는 시진핑이 차기 주석으로 결정되자 중앙정치에서 좌천당했습니다. 이때 중앙으로 복귀하기 위해 보시라이가 택한 방법은 인민들의 힘이었죠. 쉽게 말해서 당내 정치가 아니라 인기를 끌어서 복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했죠.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 엄청난 인기를 끈 보시라이는 중앙정치에 곧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일이 터지고 말죠. 보시라이의 오른팔 왕리진이 보시라이의 모든 약점들을 전부 오픈해버렸거든요. 이때 밝혀진 게 보시라이 안에 국하이라이가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를 독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보시라이 사생활, 국하이라이의 사생활까지 다 까발려졌죠. 법정에선 보시라이와 국하이라이가 서로 뒷싸면서 다 까발렸거든요. 보시라이의 경우는 닐 헤이우드 독살 사건에 나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죠. 어찌되었든 여기서 보시라이가 100명이 넘는 상대와 바람을 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100명 중 한 명이 바로 중국의 아나운서 장웨이제였죠. 중국에서 받은 출처 불명의 신체들을 전시
전시하는 인체의 신비전, 독살까지 과감없이 저지르는 유력 정치 내부인 구카이라이, 그리고 유력 정치인과 내연관계였던 아나운서 장웨이제. 여기까지만 본다면 그저 크고 유명한 것들끼리 묶어놓은 설득력 부족한 음모론 정도이지만 더 깊게 파고들면 달라지죠. 장웨이제는 다렌시 최고 인기 아나운서였습니다. 당시 다렌시 시장은 보시라이였고 장웨이제는 자신이 사랑하는 보시라이를 믿고, 정확히는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을 믿고 있었죠. 애초에 보시라이의 아내 구카이라이도 두 번째 부인이었고요. 장웨이제는 말 그대로 굳게 믿었기에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장웨이제가 한 말들은 구카이라이의 귀까지 들어갔고, 구카이라이는 장웨이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딱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중국 고위 관료의 성상납은 당연한 것이었고 내연녀가 있다는 것도 그리 대수가 아니었거든요. 막말로 장웨이제를 건드려 보시라이의 신기를 건드리면 자신의 신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웨이제는 임신을 하게 되죠. 장웨이제는 자신이 굳게 믿었던 대로 보시라이에게 구카이라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미 구카이라이에게 정이 없었던 보시라이였지만 그건 안 된다고 했죠. 중앙 정치에서 밀려나 겨우겨우 부패와의 전쟁으로 중앙 정치에 복귀할 참인데, 여기서 스캔들이라도 터진다면 말짱꽝이니까요. 그렇다고 두 집 살림을 하기에도 애매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게 만나는 내연 관계라면 모를까 장웨이제가 너무 많이 떠벌리고 다녔거든요. 결국 보시라이는 장웨이제에게 결별을 선언합니다. 장웨이제의 임신 소식은 구카이라이에게까지 흘러 들어갔고 불같이 화를 내죠. 동시에 이제 구카이라이는 장웨이제를 건드려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연녀일 때는 몰라도 지금은 보시라이가 장웨이제를 버렸으니까요. 한낱 아나운서일 뿐이었죠. 얼마 안가 장웨이제는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방송에서는 물론 거리에서도 장웨이제를 본 사람이 없죠. 장웨이제는 말 그대로 탑급 아나운서였기에 중국인들은 도대체 장웨이제가 어디로 간 것인지 추측했습니다. 결론은 보시라이와 구카이라이가 무슨 수를 썼다였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권력을 써서 퇴출시켰다 느낌이었습니다. 권력자의 눈밖에나 퇴출되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012년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주장이 제기됩니다. 인체의 신비전에 장웨이제가 전시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앞에서 말했듯 인체의 신비전으로 오는 신체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건너온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신체를 공급하는 인체 표본 공장은 있었지만 가장 큰 공장은 중국에 있었죠. 약 80%가 중국에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인체의 신비전 중국 표본들에 대해 사람들은 이전까지 단순히 사형수들이라고 생각했으나 장웨이제라고 의심되는 인체 표본은 임신 8개월 차 임산부였죠. 참고로 장웨이제도 실종되었을 당시 딱 임신 8개월 차였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임산부는 사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증이냐? 중국에서 신체 기증은 거의 없습니다. 있더라도 임신 8개월 차에 죽은 자신의 딸, 아내를 기증할 사람은 없죠. 신체는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는 몰라도 손상도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억지로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음모론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냄새나는 사실들이 더 밝혀지죠. 인체 표본을 제조하는 중국 공장은 다렌시에 있었고 무엇보다 공장의 책임자가 보시라이의 아내 구카이라이였거든요. 게다가 키와 발 사이즈, 눈과 코의 위치, 얼굴 크기까지 장웨이제와 일치했습니다. 장웨이제 사건을 취재하던 미국 방송사 NTD TV에 제보까지 들어오죠. 순더창이라는 중국 남자가 자신은 살해당한 시신을 다렌시 인체 표본 공장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일을 하러 갔더니 장웨이제의 시신이 있었다라는 제보였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저거 장웨이제 아니냐며 군터 폰 하겐스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군터 폰 하겐스는 중국인은 맞다, 그러나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해버리죠. 현재로서는 인체 표본이 장웨이제가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구카이라이는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있고 군터 폰 하겐스는 아예 입을 열지 않으니까요. 단순 음모론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의구심이 드는 장웨이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